오늘은 2014년 11월 24일 주간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7일 주간의 분석과 24일 주간 전망입니다. 금주의 시황 분석 내용은 먼저 유럽의 경기 움직임과 그에 따른 여러 조치와 유로화의 움직임, 그리고 유럽의 주식시장과 미국의 주식시장 분석, 1차 상품의 대표적 가격인 금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 다음은 주요 통화상들의 기술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유럽의 향후 결정과 유로화의 움직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2 총재의 드라기는 약한 경기 회복의 현상을 인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지수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으면 채권 매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즉 QE를 도입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QE 도입에 반대 의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유로존의 경기 둔화가 지난주에 16개월 최저에 11월의 PMI로 증명했지만 22는 QE 프로그램을 12월 회의에서 발표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것은 CPI가 0%로 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문제는 통화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인데, 금요일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전에 유로는 조금 회복하는 듯 했으나 이것은 EURJPN의 2008년 이후 가장 큰 고점을 만들었었으나 드라기 총재의 발언 후 다시 유로는 약해져 지난주를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연 최저치에 가까운 것이었고, 우리는 최근의 회복은 단기적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2015년 1분기까지 1.20으로 내려갈 전망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럽의 주식시장 움직임과 그 원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주식시장 움직임은 중국의 금리 인하여 놀라운 결정에 ECB가 QE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을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FTSE 100은 약 2%의 올해 상승이 있었고 200일 SMA를 깨면서 일어났습니다. 에너지와 1차 상품이 중국의 예상치 못한 금요일 금리 인하로 상승을 주도했는데, 중국의 제조지수 PMI는 조사는 급격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의 의도 표시는 1차 상품 에너지의 분야의 요구 증진으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럽 시장은 지난 금요일 FTSE 200과 함께 이탈리아의 FTSE MIB 또한 상승을 가져와 2.5%가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드라기 총재의 유럽존의 향후 보다 많은 조치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이탈리아 스페인 주식시장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도 상승을 이어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중국은 성장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단 미국이 얼마나 저금리를 유지하느냐이지만 현재로 보아 유럽 주식시장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의 위로 형성되어 미국의 S&P 500이 지난주 새로운 고점을 형성한 것을 중심으로 상승의 움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 그동안 상승에서 조금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금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주 약 2%의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예상하지 않은 금리 인하와 유럽의 여러 발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인도의 최고 금 수요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금 수요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격적으로 본다면 1200달러 지점에서 현재 1207달러의 중요한 저항 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50일 이동평균선 지점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고 상승을 한다면 분명 1231달러 지점, 즉 3월 고점과 11일 저점에서 38.2% 회복 지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단기적 조정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장기적 측면으로 본다면 중국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을 것인데, 현재 강한 미국 달러의 시장 움직임과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약화와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승의 힘을 받기는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1231달러 지점에서 분명 구간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이익 확보에 대한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통화상의 기술 분석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로화와 USD로 지난 금요일 다시 하락하기 전 저항점에서 하락을 시작하고 있으며, MACD는 움직임이 약한 스타채스틱스는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2550 저항점 근처에서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금요일 하락으로 높아서기 전 1.2500 중간 지점으로 저항선이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으며 MACD나 스토캐스틱이 조금씩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항선 추세선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 한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다음으로 GBP/USD로 최근 많은 하락을 한 통화성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서 많이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락 후 지난주는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기 전 1.5690 이전 지지선으로 하락했으며 조금은 상승을 했으나 MACD는 아직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움직임이 약한 스토캐스틱은 현재 매매도 지점에서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20일 EMA로 상승을 하려고 할 것이나 1.585 지점에서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저항점이 낮아지는 한 상승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화의 움직임입니다. 과연 엔화가 어디까지 약세를 보일 것인가입니다. USDJPY 지난 목요일 하락 전 119.00을 시도했습니다. MACD는 강한 상승으로 보이고 있으나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지역에서 하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18.00 이전 저항 지점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USDJPY는 지난주 일본의 GDP 지수의 실망으로 119.00을 시도했으나 하락했습니다. 다시 강조할 것은 이번 주는 상승이 불분명하여 매수는 주의를 요합니다. 현재는 과매수 지역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며 만약 하락을 한다면 피나보치의 23.6% 지점인 116.00을 향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투원 포렉스의 주간 시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이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 요청을 주시면 모든 것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